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학생 일동입니다. 컴퓨터와 수학이 융합되는 순간 4색, 5색, 6색 정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것이고, 그 후에 4색, 5색, 6색 정리와 그 역사 그리고 배경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배경이론을 이용해서 4색, 5색, 6색 정리를 증명할 것이고, 그 후에 4색 정리 증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일까요? 수학의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산술,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이산수학으로 나뉘고, 각각의 분야는 또다시 세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밀레니엄 7대 난제라고 해서 유명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난제는 2000년 5월 24일에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서 정한 21세기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를 말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각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라는 큰 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까지 해결된 난제는 포엔카레의 추측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엔카레의 추측이 증명된 과정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엔카레의 추측은 기하학 중에서도 위상수학에 해당합니다. 위상수학에서는 원, 삼각형, 사각형을 모두 같은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느리거나 형태를 변화시켜서 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도넛 모양은 아무리 바꾸어도 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차원을 구분합니다. 포엔카레의 추측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추측은 오늘 발표할 사색 정리를 증명한 하켄을 포함한 많은 수학자들이 포기한 난제입니다. 고차원부터 시작하여 저차원으로 낮추어가며 증명된 이 추측은 스티븐 스메일에 의해 5차원 이상에서 이것이 성립함이 증명되었고, 4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마이클 프리드먼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2002년 32살의 젊은 무명 수학자인 그레고리 페렐만에 의해 포엔카레의 추측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요. 페렐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소에서 주는 상금을 거절하였고, 모든 매체와의 인터뷰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기본소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고리 페렐만은 이 어려운 포엔카레의 추측을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금전적 이익 또는 본인의 유명세를 모두 포기하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색, 5색, 6색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색 문제란 무엇일까요? 4색 문제는 볼프강 하켄과 케네스 아펠이 함께 증명한 난제로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색깔만으로 모든 지도에서 같은 색이 접하는 부분 없이 칠할 수 있는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상수학을 사용하여 약 1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것은 증명되었습니다. 4색 문제는 1852년 영국의 식물학자 프란시스 구스리가 영국 지도를 색칠하다가 네 가지 색만으로 다른 색과 접하도록 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지도에서도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면서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스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인 프레드릭에게 물어보았고, 프레드릭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자신의 스승 오거스터스 드모르간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드무르가는 처음에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으나 그는 결국 사색 정리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색 문제를 결국 증명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사색 문제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육색 문제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879년 엘프리드 캠프가 사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풀이법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풀이가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10년 만에 그의 풀이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사색 정리의 증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캠프의 증명에서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퍼시 히우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캠프의 증명에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오색으로는 모두 칠할 수 있다는 오색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사색 정리를 증명하는 것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색 정리의 증명만 남은 시점에서 하인리히 해슈라는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로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색 정리의 증명을 위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될 위기에 처한 수학자들은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해슈가 말한 8,900개의 경우를 전부 연산하는 데는 11년이나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켄과 아펠이 8,900개의 경우의 수를 1,936개까지 줄이면서 연산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6년 마침내 그들은 약 1000시간의 연산 끝에 사색 문제를 증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120년간 풀리지 않았던 사색 정리는 이렇게 해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색 정리의 역사적 배경이었고 본격적으로 사색 정리의 증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색, 오색, 육색 정리의 증명에 필요한 배경 이론 중 첫 번째가 그래프 이론입니다. 그래프 이론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거든 왕국을 네 나라로 나눠서 왕자들이 각각 통치하도록 하여라. 이때 나라의 크기나 모양은 상관이 없지만 각 왕자들이 다스릴 나라는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며 다른 세 왕자들의 나라들과 서로서로 국경선을 공유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만나는 국경선은 점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왕자들은 세 명의 다른 왕자들의 나라와 점이 아닌 국경선에서 만나도록 나라를 나누어서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나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겠느냐? 유언장을 따라서 왕자들이 유산 분배를 하려 했지만 영토를 나누는 것 자체는 복잡해서 왕자들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에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들은 자기 나라에 궁전을 세운다. 그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왕자는 자신의 궁전과 나머지 세 왕자의 궁전이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때 어떤 두 도로도 서로를 가로질러 가면 안 된다. 또한 A, B 두 나라 사이에 만드는 도로는 반드시 A, B 나라의 영토 위에서만 그려야 한다. 이 조건만 보았을 때는 이 조건이 이 영토를 나누는 것을 더 어렵게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토를 나누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땅을 나누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이론을 통해서 지도의 각 면을 꼭지점에 서로 접하고 있다는 관계를 변에 의해 나누어진 그래프에서의 부분을 면에 대응시킵니다. 그래프 이론을 끌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래프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을 이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변을 변형시켜서 변끼리 교차하는 점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래 그래프는 변을 아무리 변형해도 변끼리 교차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변끼리 교차하는 점이 없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하고, 아래 그래프처럼 어떻게 변형하든 결국에 변끼리 교차하는 점이 생기는 그래프를 공간의 개념이 추가되어야만 하는 그래프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배경 이론으로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가 있습니다. 1752년 수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발견한 면과 꼭지점 그리고 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인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는 1차원에서는 v-e 플러스 f는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v는 꼭지점을 의미하고 e는 변을 의미하고 f는 면을 의미합니다. 2차원상에서는 v-e 플러스 f는 2, 3차원상에서는 v-e 플러스 f는 2가 성립한다는 것이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인데, 저희는 2차원인 평면을 다루다 보니까 v-e 플러스 f는 2, 이 공식을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배경 이론은 악수 보조 정리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그래프의 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를 차수라고 할 것이고, 이후에는 이것을 di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D1 첫 번째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수가 3개, 두 번째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수는 2개, 세 번째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수는 4개, 네 번째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수는 3개, 다섯 번째 꼭지점에서 연결된 변의 수는 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수를 모두 더한 값이 14인데,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변의 수인 7개의 2배와 같으므로 여기서 학수 부조 정리가 성립함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똑같이 D1, D2, D3, D4, D5, D6의 합이 2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2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di, 그리고 이것이 시그마 k부터 n까지 kp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배경 이론은 최대 평면 그래프라는 이론인데요. 점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최대의 모서리를 가지는 그래프를 최대 평면 그래프라고 하고, 이때 2는 3f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최대 평면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꼭지점이 3개가 있고, 이것에서 가장 많이 연결할 수 있는 모서리의 수는, 그러니까 즉 변의 수는 3개입니다. 따라서 2는 3f라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꼭지점이 4개이고 최대로 그릴 수 있는 변의 수가 6개입니다. 여기서도 2는 3f라는 관계가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 이론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그래프는 변끼리 서로 교차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평면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4개, 변이 6개, 면이 4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2는 3f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평면 그래프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차수의 합을 해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12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2가 이 값인 6의 2배이므로 악수 보조 정리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선 배경 이론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4색, 5색, 6색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배경 이론에서 얻은 수식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원 상에서의 지도이기 때문에
v-e 플러스 f는 2라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가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수식은 출발합니다.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v-3e 플러스 3f는 6이라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평면 그래프를 하면 3f는 2e와 같으므로 3f 대신에 2e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3v-e는 6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하면 6v-2e는 12라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2는 앞서 말했던 모든 차수의 합과 똑같으므로 이렇게 식으로 시그마 k는 부터 n까지 kpk로 나타낼 수 있고 v 같은 경우에는 모든 pk 그러니까 점의 개수의 합과 똑같으므로 시그마 k부터 n까지 pk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6 시그마 k부터 n까지 pk 마이너스 시그마 k부터 n까지 kpk는 12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시그마 k부터 n kpk는 k 곱하기 시그마 k부터 n까지 pk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것을 6-k 곱하기 시그마 k부터 n까지 pk는 12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수식을 정리한 결과 6-k 곱하기 시그마 k부터 n까지 pk는 1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우변이 10이라는 양수이므로 좌변도 양수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좌변의 시그마를 풀어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p1 더하기 4p2 더하기 3p3 더하기 2p4 더하기 p5 더하기 0 마이너스 p7 마이너스 2p8 하고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걸 다 더한 값이 12라는 그런 수식과 같은 말인데요. 이것에 따르면 p1, p2, p3, p4, p5 중에서 0이 아닌 양수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1이든 p8이든 이런 값들이 전부 다 0 이상의 양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뒤에 마이너스 나오는 값을 제외하고 앞서서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p1부터 p2, p3, p4, p5 중에서 0이 아닌 양수가 나와야지만 우변에 1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리한 수식을 기억한 채로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색, 5색, 6색 정리에서 기본이 되는 증명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이란 결론을 부정하여서 그것이 모순이 됨을 보임으로써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색 정리의 명제는 최대 6가지 색이면 모든 지도를 색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결론을 부정한다면 7가지 색 이상으로 칠해야 하는 지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7가지 색 이상만으로 색칠해야 하는 지도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7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 중 꼭지점의 수가 최소인 지도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꼭지점의 수가 최소인 지도를 저희는 최소 범인 지도라고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6색 정리의 결론을 부정하면 7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7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 중 최소 범인 지도가 존재한다라는 말인데 이 7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 중 최소 범인 지도가 존재한다는 이 결론에서 모순이 발생함을 보인다면 저희는 증명하고 싶었던 6색 정리가 성립한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수식에서 얻었던 것처럼 지도는 P1부터 P5 중에서 0이 아닌 양수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하므로 각 차수별 점이 한 개일 때로 모든 지도의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수가 1, 2, 3, 4, 5인 점이 최소로 존재할 때의 지도를 그린 것인데요. 이 모든 경우에서 6색 이하의 색으로 색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7색 이상의 색으로 색칠해야 하는 최소 범인 지도가 존재한다 라는 이 결론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고, 그 가정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맞는 말을 틀렸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고, 이것이 귀류법입니다. 이 귀류법을 통해서 결국 육색 정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육색 정리와 마찬가지로 오색 정리 또한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색 정리의 명제는 최대 5가지 색이면 모든 지도를 색칠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의 결론을 부정한다면 6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6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 중 최소 범인 지도가 존재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면 결국 오색 정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색 정리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정리한 수식에서 알 수 있었듯이 P1부터 P5 중에서 0이 아닌 양수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하므로 각 차수별 점이 한 개일 대로 모든 지도의 케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수가 1, 2, 3, 4, 5인 점이 최소로 존재할 때의 지도를 그린 것인데요. 이 모든 지도는 5색 이하의 색으로 색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색 이상으로 색칠해야 하는 최소 범인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서 부정했던 결론과 모순이 되므로 이것을 통해서 오색 정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한 방식은 히우드와 드모르간이 오색, 육색 정리를 증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히우드와 드모르간은 오색, 육색 정리를 증명할 수는 있었으나 4색 정리를 증명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4색 정리도 앞선 5색 정리와 6색 정리처럼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한번 귀류법을 통해서 4색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색 정리의 명제는 최대 4가지 색이면 모든 지도를 색칠할 수 있다 인데요. 이것의 결론을 부정한다면 5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가 존재한다. 이 말은 5가지 색 이상으로 색칠하여야 하는 지도 중 최소 범인 지도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이 말에서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게 된다면 4색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캠프입니다. 앞서서 역사 부분을 설명할 때 캠프가 새로운 증명 방법을 가지고서 증명을 하려고 했다고 했었는데, 그 증명 방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앞선 5색 정리와 6색 정리의 증명에서와 같이 순서대로 차수가 1, 2, 3, 4, 5인 점이 최소로 존재할 때의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모두 4색 이하의 색으로 색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색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귀류법의 한계 때문인데요. 귀류법을 통한 증명 방식은 5색, 6색 정리까지는 적용될 수 있었지만 4색 정리부터는 발레가 발견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발레의 이유는 4번, 5번 그래프의 경우 축소 가능한 배열이 아닌 최소 범위 지도이기 때문인데요. 축소 가능한 배열이란 캠프의 증명에서 도출된 용어인데, 말 그대로 꼭지점의 개수를 축소시켰을 때 최소 범인 지도가 될 수 없게 하는 배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지점의 개수를 줄였을 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범인 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꼭지점의 개수를 줄여서 최소 범인 지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축소 가능한 배열이 아닌 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축소 가능한 배열에서
하는 그 가정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기루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색 정리가 증명되었을까요? 앞서서 역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노가다를 통해서 증명한 것인데, 그 해슈가 제안했던 8,900가지의 경우의 수는 11년이라는 시간의 연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이 수학자 하켄과 아펠입니다. 하켄과 아펠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결국 실험을 해보면 됐기 때문에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우를 다시 그 해슈가 제안했던 8,900개의 경우에서 또 그거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랑 이런 걸 다 줄여서 1936가지 경우까지로 줄여서 결국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1936가지 경우를 모두 검토해보니 이것이 전부 성립하더라 해서 이 사색 정리가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0년간의 세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증명되게 된 사색 정리의 증명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사색 정리 증명은 결과를 증명한 후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수학자들끼리 검토를 통해 파악했던 기존의 증명 방식에서 컴퓨터가 계산한 후 계산 결과를 종이로 보여주는 식으로 다시 수학자들이 검토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증명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색 정리의 증명은 컴퓨터를 사용한 최초의 난제 증명으로서 이후에 수학의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컴퓨터를 통한 증명은 수학자들은 결국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명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학자들 내부에서는 아직도 사색 정리를 새롭게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미 사색 정리는 증명됐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증명법이 100여 개가 넘는 만큼 증명된 걸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수학의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사색 정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간이 증명하지는 못했고 컴퓨터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 당시 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잘 다루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수학적 증명에서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모든 대상을 모조리 계산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철저한 논리와 논증, 그리고 수학적 규칙을 통해서 엄밀하게 증명하는 걸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를 통한 증명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수학자들은 이 증명이 결코 수학이 아니라는 것과 C는 우리에게 이처럼 끔찍하게 증명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증명이 아니라 전화번호부입니다. 와 같이 이 컴퓨터를 통한 증명에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 키포인트를 다른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다른 문제가 풀리는지, 만약 그 다른 문제가 풀린다면 또 다른 문제는 그게 적용돼서 풀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난제를 해결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인데, 이 같은 증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증명은 만 줄이 넘는 코딩과 2,000개의 그래프로 꽉 차 있었으니 어떤 수학자들이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때문에 아직도 사색 정리를 연필과 종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인간의 논리와 기호 그리고 수학적 규칙으로 증명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음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발표를 통해서 4색, 5색, 6색 정리와 그 증명, 그리고 뭐 그 역사에 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수학과 컴퓨터, 수학에서의 컴퓨터 사용, 이런 것은 전혀 이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